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왜 2월이 28일인가 너무 짧다 했는데 2월이 만약에 며칠 더 길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지루하게 봄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봄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99주년 되는 3.1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의 위기나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내일 기념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과거의 서대문 형무소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 부사들이 고초를 당했던 그곳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저와 장경환 원내대표님은 내일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월 28일 대구에서는 또 대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당을 대표해서 천정배 의원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 대응이 떠올랐습니다. 그 골든타임에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얘기에 머리를 쥐어뜯고 싶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도 귀청에 들렸습니다. 또 재판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정치 보복의 피해자로 꾸미려는 행동을 보자면 부족한 형량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측근들의 전방위적 폭로로 사면 초과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30년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과 온갖 불법 행위와 부조리로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멀쩡한 전직 대통령을 맞을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사필 규정입니다. 역사와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서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런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국회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민주평화당은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좋은 제안이 나왔고 그거를 우리 당 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추가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들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도산하거나, 사실 이 지방의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다는 그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또 고용을 축소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들의 당락에 따른 정쟁으로 개헌, 사법개혁, 선거구 획정,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야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시급한 현안과 법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칫 빈손 국회로 또다시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개헌과 선거 획정 등 시급한 사안들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각 당에 제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이 구형된 것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최후 진술조차 거부하는 모습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초라해지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당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수구 독재의 시대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주변의 전횡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화당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합의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꺼졌지만 패럴림픽 성화가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북한이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고 개폐회식에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참석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의 문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해방놓는 보수 야당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다른 미래당은 낡은 냉전 논리를 버리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패럴림픽은 장애가 인간의 한계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무대이고
한계를 도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관계 복원이 평창 올림픽 계기로 시작됐고 또 평창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세계에 확신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도 장애를 딛고 일어선 땀을 흘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선전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KBS 이사회에서 양승동 PD를 새로운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양승동 후보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에 임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에 휘둘렸던 과거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KBS 산하에 분열되어 있는 여론 봉합도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이고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국민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새로운 사장 후보 또 KBS 임직원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준현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약에 선수들이 뛸 경기장이 시작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당장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상이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뛸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수도 심판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국회는 어떤 법안보다도 우선해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 중이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국민들과 입 후보 예정자들은 이런 국회를 문책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부디 올림픽 금메달 소식처럼 시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 99주년 만년 3일절입니다. 1944년 9월 13일 조선인 여성 30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살된 뒤 한꺼번에 버려진 참혹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에게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습니다. 특종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위안부를 학살하는 잔인무도한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학살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문서를 요구하면서 위안부 학살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으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사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불가역적 범죄 행위의 책임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묻기는커녕 오히려 불가역적 합의라는 적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실적 최선의 방법 운운하는 궁색하고 근시안적인 변명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마음 속 한을 풀어줄 재협상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99주년 3.1절 대통령 메시지에 즉각적인 재협상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영일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농어촌, 산촌 지역에 사람들은 가뭄으로 목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역에 농작물은 또 마찬가지로 파김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겨울에는 유독 한파가 극심했지요. 복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 작물인 월동 배추, 월동 무, 당근 등 그런 겨울 작물들이 농작물 피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월동 배추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얼어서 생산량이 전년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재복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복구비 지원은 피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재복구비가 제때 지원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농업재보험기금 차원은 충분치가 못합니다. 2017년 말 재보험기금 잔액은 1,400억 원대로 이루고 있는데요. 2017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194억 원을 조성하고 그 중에 53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즉 적자입니다.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꺼번에 2,925억 원이 재보험금이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기상이변 등에 대입해서 실질적인 농어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기묘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복권기금 복권기금 일부를 농업 재보험기금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데요. 해당 농해수위 기재위에 계류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민주평화당은 농어민이 행복한 사회, 사회적인 약자가 행복한 사회, 어딘가의 불평등이 모든 곳이 공평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은 팟캐스트에 미투 운동을 공작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설픈 공작론에 여당 의원들조차 동조하며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 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미투 운동이 좌파 문화 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음모론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용기를 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외려 욕보이는 여당과 제1야당의 행태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을 뿐 아니라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여당과 제1야당은 얄팍한 진영 논리로 미투 운동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어서 정동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08년에 GM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기관 관계자 빼고 정부 관료 빼고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M을
살리기 위한 패키지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합니다. 군산 GM 폐쇄 발표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지금 오늘로서 정확히 보름 지나고 있는데요. 발표 이후에 보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실사하겠다, 조사한 뒤에 뭐 해보겠다 라는 얘기, 결국 시간 끌기 밖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산업은행 따로, 금융위 따로, 기재부 따로, 산자부 따로, 청와대 따로, 도대체 이 군산 GM 폐쇄 문제, GM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그제 군산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북과 군산이 GM 재가동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군산이 GM 재가동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는지 보고 시점이 불명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2월 13일 군산 폐쇄 전날 밤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날 밤. 그러면 전날 밤에 보고받고 일자리 대통령, 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 정권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보고를 받았는지 이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거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민주평화당이 묻는 겁니다. 엊그제 월요일날 청와대 경제수석이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이른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1조든 3조든 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GM의 세계 생산 판매 전략을 직접 상대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 돈 가지고 GM 본사 주식을 획득하면 전략적 투자를 하면 GM의 2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고 이 2대 주주의 영향력을 통해서 군산 GM 공장을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의 생산 거점으로 전략기지로 만드는 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좀 보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청와대가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밑에서 이럴 게 아니라 오바마 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오바마는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정부 관료 빼고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GM 회생 패키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시장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TF를 만들어가지고 군산 GM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이 있는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군산 GM을 보고받고 또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 봉사해왔던 경제 관료들 그 다음에 결국 사는 금융위 포함해서 정부 책임에 일단은 다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대우조선에 8조 붓고 결국 내년 봄 되면 또 8조 빈손되고 마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또 민주평화당은 군산 GM 살리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어떤 정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정당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대화 모두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올바른 조건 없이는 대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5년간 대화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우리 한국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이 지난 25년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셉 윤 대표, 저와는 수년간 개인적으로 호영호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북 대화파인데 이분이 말레이시아 대사 후 대북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33년간의 국무부 생활을 은퇴하면서 대북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북미 대화 무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를 주장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남북 대화,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핵을 동결할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미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 핵의 동결로 시작을 해서 결국 출구는 북한 핵의 폐쇄가 될 것입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조성된 이 대화 무드가 원만하게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남북은 물론 북미 그리고 한미 간에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개회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